우선 이 챕터의 첫 장인데요. 도대체 우리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회계 스타트라고 했는데 그럼 회계라는 게 뭔가를 뭐부터 알아야 되잖아요. 회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회계라는 단어의 뜻, 회계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재산과 그 재산의 변화를 기록한다고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당히 함축적이고 중요한 말들이에요. 재산이고 재산하고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. 회계라는 게. 이거 말고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. 근데 여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는 지금 다 풀어보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앞으로 진행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회계 정의는 여기까지고, 그러니까 회계라는 거를 정의를 봤으면은 이게 회계가 뭐였나요? 좀 전에 다시 보면 재산하고 그 재산의 변화거든요.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 재산인 거고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, 누군가한테. 그럼 그렇게 보여주는 정보, 그럼 도대체 회계라는 걸 뭘 보면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, 그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재산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. 재산과 그 재산의 변화인데 그 재산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내 재산이라는 게 오늘 재산과 내일 재산은 내가 하다못해 물만 하나 사 먹어도 틀리거든요. 그러니까 물만 하나 사 먹어도 틀려지는 내 재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?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내 재산을 보여주려면 오늘의 내 재산이냐 내일의 내 재산이냐, 내 지금 상태의 재산을 보여주려고 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재산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. 그래서 그 재산을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고, 그 다음에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. 아까 회계가. 그 재산의 변화. 재산이 어떻게 변하나요? 플러스로도 변하고 마이너스로도 변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수익하고 비용에 대한 내 재산이 수익으로서 늘어나기도 하고 비용으로서 감소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손익계산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이었지만 그 재산의 변화잖아요. 이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점, 특정 기간이라는 걸로 한정하는 거죠. 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를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회계 정의에서 보듯이 그 재산을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고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고 싶은 게 포괄손익계산서인 거죠. 뭐 그 이상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 재산과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챕터까지도 여기서 끝이에요. 다음을 보면, 그래 우리가 그 재산을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라고 했는데 이 재무상태표가 과연 재산을 그럼 어떻게 구성요소를 해서 보여줄 거냐가 중요하겠죠. 재산을 결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무상태표라는 어떤 시점에 내 재산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보여줄 건가? 가 중요한데, 그럼 어떻게 보여줄지 한번 보면 이게 저라면 어떤 특정 기업이라면 기업의 재무상태표예요.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내 재산을 보여준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내 재산이라는 게 뭘까요? 제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? 현금 제 재산이죠.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제 재산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 재산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냥. 재산을 보여주는 게 그 총 재산을 말하는 게 자산이라는 형태로 보여주는 거고요. 자산이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.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권으로 돼 있는 게 도대체 뭐냐? 일단 제 수중에 현금은 하나도 없어요. 그럼 이제 제 거는 현금은 없는 거죠. 제 지금 상태를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2억짜리가 하나 있다. 2억짜리를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 명의로 해놓죠. 근데 이 제 명의로 해놓은 건 제 재산이잖아요. 그쵸? 제 명의로 돼 있으니까, 단독 소유권으로 돼 있으니까.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의 전부를 보면 현금은 하나도 없고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고 이렇게 그 재산 상태를
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. 재산 상태. 아, 이게 이게 그러니까 자산인 거죠. 아, 내가 현금은 얼마 갖고 있고, 아파트는 얼마짜리가 있고, 그리고 뭐 차량이 있으면 차량은 얼마가 있고,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여기에 적고 싶은 부분이에요. 현금, 아파트, 뭐 내가 만약에 차량을 갖고 있다 그럼 차량, 내 재산 목록을 적어 놓고.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아파트를 다 내 돈 주고 사냐?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내 거랑, 도대체 이게 그럼 내가 이 돈이 어디서 나냐? 이 아파트를 샀는데, 아파트를 사서 내 지금 소유권을 해놨거든요. 그럼 이렇게 나한테 소유권을 해놓은 이 돈, 내가 이 돈을 어디서 구해서 이 아파트를 샀냐 이거죠. 정말 내 돈으로 샀다면 내 돈을 보여주는 게 자본이에요. 내가 정말 내 돈이 다 그냥 온전히 내 돈이다. 2억이라는 게. 그럼 여기 2억이 표시될 거예요. 아마가 아니라 2억이 표시돼요. 이게 다 내 돈이면. 그게 자본이라는 거예요. 근데 자본은 사실 제 돈은 4천만 원밖에 없는 거죠. 이게 내 돈이에요. 내 돈. 자본이란 내 돈은 4천만 원밖에 없는 거고, 은행 빚이 1억 6천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돈과 내 돈이 아닌 거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거죠. 내가 이 2억짜리 아파트를 결국 내 돈 4천만 원 가고, 내 돈이 아닌 은행 대출금 1억 6천이 합쳐져 가지고 이 돈이 나왔고, 이 돈으로 난 아파트를 산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재무상태표가 재산 상태를 보여준다고 했거든요. 내 재산 목록은 이런데 이 재산이, 이 재산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? 내가 이거 어디서 돈이 나서 이걸 산 거냐? 내 돈이 4천만 원이고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1억 6천만 원이다. 라는 걸 부채죠, 이게. 은행 빚이. 부채라는 형태와 내 돈을 그냥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이라고 약속한 거예요. 내 돈은 자본이야, 그냥.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목록이고, 그리고 부채는 내가 누군가한테 갚아야 될 돈이라고 보면 되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재산을 보여준다는 거예요. 근데 밑에 뭐 너무나 당연한 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목록들이 자산이라고 했는데, 이 목록이란 자산 목록을 부채랑 자본으로 조달해서 내 이 자산을 갖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. 사실 재무상태표가 사실 내 재산을 보여준다고 했지만, 재산에는 자산 목록이 있고, 그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냐? 난 부채로 1억 6천을 조달했고 내 돈으로 4천만 원을 조달했다. 그래서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. 내가 지금 시점의 재산을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재무상태표를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가면서 조금 더 살을 붙이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. 다음은, 그럼 특정 기간 동안을 지금 보여주는 게 포괄손익계산서라고 그랬잖아요. 약간 특정 시점의 재산을 보여주는 거고, 회계라는 게 특정 기간, 그 재산의 변화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. 아까 재무상태표가 내가 지금 시점에 내 재산이라면, 그럼 내 재산이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어떻게 변할 거야를 보여주는 게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럼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그 재산의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라고 제목을 바꿔도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여줄 거냐. 예시를 한번 보면서 보면은, 그 재산의 변화를 어떻게 볼 거냐면, 아까 포괄손익계산서가 수익과 비용으로 지금 보여준다고 했거든요. 수익이라는 것과 비용으로 포괄손익계, 어떤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. 내 재산이 지금 2억이라는 재산이 있었는데,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수익이 생겼고, 그리고 돈을 써서 1,000원이라는 수익이 생겼는데, 내가 100원이라는 걸 벌고, 나는 150원을 썼다. 여기서 150원을 쓰면 안 되겠네요. 일단 50원만 썼다.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. 수익이라는 거, 100원의 수익이 생겼고, 어떤 기간 동안, 만약에 이게 1년이라면 1년, 하루라면 하루라는 기간 동안 난 100원을 벌었고, 하루라는 기간 동안 50원을 썼다.
그럼 오늘 재산 상태가 어제랑 달라지겠죠. 근데 오늘 재산 상태가 달라진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목록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요 이익이라는 건 단순히 요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요 차액이 이익으로 된 거고 요 남은 이익이 내 재산의 증가 형태로 나타났겠죠. 내가 100원을 벌고 50원을 썼으면 50원이 나한테 남았잖아요. 그럼 난 어제보다 재산 상태는 50원이 더 많아졌겠죠. 그러니까 그런 변화,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포괄손익계산서인데 그 변화를 수익이랑 비용이라는 형태로 보여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라는 거를 구했으면은 수익이라는 거는 비용이랑 이익의 합이라고 보면 되겠죠? 되겠죠? 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가겠죠. 여기까지가 지금 그 재산이랑 그 재산의 변화를 지금 본 거예요. 그 재산은 재무 상태표로 본 거고 그 재산의 변화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보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? 4장이네. 5장. 그럼 회계 기간이라는 건 왜 필요할까요? 그러니까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긴 한데 회계 기간이라는 거는 내 재산이 어떤 시점이라 그랬잖아요. 회계라는 게 재산과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재산을 한번 보여줬죠. 그 재산을 다음 재산을 보여줄 때까지가 필요한 거거든요. 내가 재산을 하루 단위로 내 재산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한 달 단위로 제 재산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. 누군가한테. 근데 당연히 그 기간이 중요하겠죠. 한 달 동안의 내 재산의 변화냐, 2달 동안의 내 재산의 변화냐, 1년 동안의 내 재산의 변화냐는 되게 중요할 거예요. 네. 꼭 대답을 하라는 말씀 그런 건 아니고요. 어쨌든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챕터는 사실 요게까지가 끝인데 회계 기간이라는 거가 지금 재산의 변화의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내 재산이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 지금 시점까지 어떤 그 기간, 그 재산이 변화하는 그 기간을 회계 기간이라고 해요. 회계가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였잖아요. 그러니까 회계에서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간을 회계 기간이라고 합니다. 똑같은 말로 회계 연도라고도 하죠. 그러니까 결국 포괄손익계산서가 재산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변화를 보여주는 이 포괄손익계산서가 수익하고 비용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. 수익하고 비용의 결과물이 뭘까요?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결과물이 이익인데 이 이익을 계산하는 기간을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회계 기간이 필요한 거고. 뭐 밑에도 똑같은 말이 써있긴 한데 내가 수익하고 비용의 변화, 그러니까 내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게 1년으로 계산하는 거랑 한 달로 계산하는 거는 다르거든요. 내가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비용이 50만 원이 발생했는데 내가 이 100만 원이라는 수익을 1년 동안 얻은 수익인지 한 달 동안 얻은 수익인지는 보는 사람이 정말 다를 거잖아요. 받아들이는 걸 다르게 받아들일 테니까. 그래서 회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. 6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